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은 인도네시아의 수출과 외교적 균형의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로 동남아 국가들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받게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와 신발 등이 관세 부담 증가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는 아세안 내에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흥 경제국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의존도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투자 유치 정책은 해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 루피아 약세와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환율 안정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다변화와 외교 협력 강화, 금융 안정 대책 등을 통해 이러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17일 대사관 강당에서 한인회단 2취임식을 열고 김종원 신임 회장을 공식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동포들이 참석해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 김종원 신임 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인사회에서 헌신적인 봉사로 잘 알려져 있다며 한인회의 성장과 화합을 기대하며 대사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재한 전임 회장은 이 임사에서 지난 6년간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특별한 인연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신임 회장을 응원했습니다. 김종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 동포들에게 유대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한인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한인회관 건립, 한인동포 플랫폼 운영, 장학위원회 및 CSR위원회 설립, 한인중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포를 지원하며 성장 지향적인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한인회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앞으로도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화합과 발전의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 주민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정보나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로부터도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나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MBC 방송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팔레스타인인 약 200만 명의 이주를 검토 중이며 대상지로 인도네시아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꾸준히 지지해온 이슬람 국가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역시 지난해 팔레스타인 난민 아동 1000명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하자는 의견을 환영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보도가 근거 없는 이야기임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주민 지원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루피아 약세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매입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6.0%에서 5.75%로 0.25%포인트 인하하며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에서는 중앙은행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페리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은행의 CSR 기금 사용에 대한 부정을 수사 중이며 총재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 코린도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의 최근 금리 인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도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반튼주 땅그랑 앞바다에 설치된 30km 길이의 대나무 해상 울타리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울타리는 정식 허가 없이 설치되어 어민들의 생계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상 울타리는 2023년 초 처음 발견된 이후 기원과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과 반튼 해양사무소의 조사 결과 해당 울타리는 해양공간 이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로 확인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9일 이를 폐쇄하고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한 지역 단체는 울타리가 해양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자금 조달과 설치 의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인 아궁 세다유 그룹이 이와 관련되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으나 해당 기업은 이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은 철거 작업에 반대하며 책임자를 확인하기 전까지 울타리를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어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철거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km 길이의 울타리가 어떻게 오랜 기간 당국의 눈을 피해 건설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이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례로 인해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바섬 수코하르조와 깔리만탄 누누칸 지역에서는 급식을 섭취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여 정부와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국가영양청과 식약청은 식중독 방지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위생관리와 배급 절차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고 후 급식 위생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무료 급식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시하며 올해 말까지 약 8,200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에게 영양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50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 중이며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